이 중 환자 한 명이 8주 뒤 완전 간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다른 환자들한테도 부분 간해나 그리고 안 크기가 늘지 않는 안정병변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퓨처캠 관계자는 굉장히 개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부터는 퓨처캠 기업 가치의 핵심으로 꼽히는 앞으로 베스트 인 클래스로 기대되는 전립선암 치료제 FC705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참고로 신약 개발에 있어서 베스트 인 클래스랑 그리고 퍼스트 인 클래스가 중요한데요. 퍼스트 인 클래스는 그 계열에서 첫 번째 약물, 베스트 인 클래스는 그 계열에서 최고의 제품을 뜻하고요. 어쨌든 이 치료제는 베스트 인 클래스를 타겟하고 있어요. 전립선암 치료제 루테튬 177 FC705인데요. 이게 핵심 파이프라인이에요. 대상 환자는 호르몬 저항성이 나타나 전신으로 암이 전이된 전립선암 환자들이에요. 전립선 제거술을 받은 암 환자의 30%는 10년 내로 재발 및 전이가 된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고 2년차부터는 내성이 생겨서 거세 저항증 전립선암으로 발전하고요. 나중에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온몸으로 전이돼서 항암 하압 요법을 받다가 수년 내에 사망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해요. 이 전립선암에서 PSMA라는 전립선 특이 세포막 항원인데요. 이게 굉장히 전립선암에서 특히 과다 발현되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이러한 PSMA 표적 화합물에 알파 입자나 베타 입자를 방출하는 치료용 동위원소를 결합시키면 전립선암 표적 치료자가 되는데요. 루테튬 177 베타 입자를 방출하는 치료용 동위원소로 PSMA 표적 물질에 결합시키면 이러한 CRPC 환자의 투여에서 우수한 치료를 입증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루테튬 177 PSMA 617은 비특이적 결합이 높아서 침샘이나 신장, 간장, 췌장, 내장 등의 정상 장기에도 상당히 섭취되어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는 됐는데 환자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렸던 거죠. FC705는 알부민 결합체가 도입된 2세대 의약품에 속하는데요.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굉장히 친수성이 높아서 비특이적 결합이 기본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FC705는 치료 효과는 높고 정상 장기의 손상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실제로 우수한 중간 데이터 발표가 나왔어요. 현재 국내 임상 1상 진행 중이며 11월 초 핵의학학회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100mq 1회 투여만으로도 PSA 지표가 90% 감소하는 효능,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인데요. 그 지표가 90% 감소하는 효능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대한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임상 3상을 마치고 품목 허가가 진행 중인 노바티스의 PSMA 617은 200mq를 6회 투여로 PSA 지표가 60% 감소에 그쳤는데요. 침샘과 관련한 부작용도 경쟁약물 대비 FC705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국내 개발은 품목 허가까지 자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편 글로벌 임상은 국내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FDA 임상 1, 2A상을 아마 IND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경쟁 파이프라인으로 노바티스의 PSMA 617과 포인트 바이오 파마의 PNT2002가 있는데요. 내년 출시 예정인 PSMA 617의 매출 컨센서스는 약 7,800만 달러고 2026년 5.4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PNT2002는 임상 3상인데요. 기존의 PSMA 617과 비슷한 효능으로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FC705는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를 보이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의 지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세 가지 약물들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퓨처캠의 FC705는 알부민 바인더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높지만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 2022년 4월 5일 기사에 굉장히 희망적인 또 기사가 나왔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 전문 업체 퓨처캠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 전망이 밝아졌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경쟁 제품인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9년 만에 미국 FDA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경쟁 약물이 허가를 받았는데 왜 이게 좋을까? 왜냐하면 퓨처캠이 좀 더 나은 전립선 치료제이기 때문이죠. 이미 제품이 나와 있으면 더 좋은 없었던 제품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과 비교해서 효능이 이렇게 좋았더라 이러면 시장에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면 FDA 승인으로 이 플루빅토는 전이성 전립선암 표준 치료제로 아마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플루빅토는 기존의 단독 투여 임상에서 기존 화학치료요법 대비해서 환자 전체 생존기간을 15.3개월로 5개월이나 개선시켰고요. 무진행 생존기간도 8.7개월로 5.3개월 개선을 시켰어요.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줄어드는 부분 간에는 41.8%, 암이 더는 진행되지 않는 완전 간에도 0%에서 9%라는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경쟁 약물인 플루빅토가 먼저 FDA 승인을 받았지만 FC701의 성공 가능성도 더 커진 거고요. FC70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적은 용량으로도 높은 효과를 보였고요. 어쨌든 FC701은 플루빅토 절반 용량인 100ml를 30명 환자에게 투여했으며 이 중 환자 1명이 8주 뒤 완전 간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다른 환자들한테도 부분 간해나 그리고 암 크기가 늘지 않는 안정 병변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퓨처캠 관계자는 굉장히 개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루빅토의 단점이 부작용이잖아요. 하지만 퓨처캠의 부작용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거다. 이런 가능성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5년에 약 1조 4천억 원을 형성한다고 하고요.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9조 8천억에 달한다고 해요. 국립암센터 예측에 따르면 국내 전립선암 발생률이 2034년까지 148.6% 증가하는 만큼 치료제 수요도 계속 커질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퓨처캠의 그 임상 현황을 조금 보면 퓨처캠의 FC705는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중순 최종 결과를 아마 받아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임상 2상을 지난달에 이미 신청했다고 하고요. 임상이 허가되면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명 환자들에게 일상과 같은 100ml 용량으로 8주간 투여할 예정이라고 하고 미국 임상시험도 4월 정도에 신청할 거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는 그 경쟁 약물이 FDA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임상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잘 맞는다면 충분히 빨리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임상도 최대한 좀 빨리 해서 경쟁 약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해외 진출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회사 왜 이렇게 약간 굼뜬 거지? 답답한 것 같고 아마 주주분들도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회사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좀 잘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퓨처캠은 대표님이 교수 출신이라 글로벌 협력이나 속도에 좀 늦으신 거 아닐까요? 느린 건지 빠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글로벌 진출도 좀 빨리 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 좀 더 빨리빨리 하면 좋겠다. 회사에서도 그런 걸 인지하고 지금 빨리 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출신이라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약간 속도전인 것 같아요. 빨리 하면 빨리 잘 되지 않을까. 뭔가 지금까지 여러 회사들 봤을 때 요즘 트렌드가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막 글로벌 임상도 그 전문으로 하는 애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퓨처캠은 처음부터까지 자기들이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게 사실 옳은 방법인 건지 제가 추측하기에는 지금까지 충분히 자기들이 해야 됐던 것 같고 아마 충분히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회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런 결과를 토대로 어느 정도 FDA 진행을 하고 아마 이것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빨리 준비하고 다른 빅파마들이나 관심 있는 회사들과 빨리 이렇게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물질을 빨리 넘긴다든지 그런 작업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부분은 아마 이 회사도 다 하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빨리 모으고 그 데이터를 큰 회사들과 빨리 교환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아마 회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